오늘은 국선 기공 배경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 어떤 회전에 대한, 즉 원심성 운동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원심성 운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 우리의 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이미 우리의 몸은 인식하고 있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여기에 의식의 확장의 정의라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존재, 가치, 행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또 인식을 해서 그대로 몸에 구현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우리 그 매개체가 이미 경락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 존재, 실체 사고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가치 사고에 해당이 되는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 그 다음 행위에 해당이 되는 어떤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이 이미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교차를 통해서 원심성 운동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인식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머리만 깨이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즉 의식의 확장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몸을 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우리의 의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란 생각, 신념, 프레임을 포함해서 우리 국선도에서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즉 행동,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국선 기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의 확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불협화음이 초래되는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 머리입니다. 뇌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 머리 뇌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옵니다. 즉 뇌와 몸을 연결시키는 신경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구심신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뇌로 들어가는 신경을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 일러서 이제 구심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에서 즉 오감에서 그 감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뇌로 빨리 전달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구심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 들어간 그런 정보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뇌에서 몸으로 나오는 신경을 원심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뇌 가까이에서 가서 이제 서로 이
교차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교차를 안 했을 때 그림입니다. 교차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살 있죠. 화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정상 보여지는. 그 다음에 눈에 비춰지는 화살. 그 다음에 후두부에 비춰지는 화살. 이렇게. 이 시신경은 후두부에서 여기 앞에 전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는데 후두엽하고 시신경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화살이 눈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비춰집니다만은 아날로그 카메라 그 바늘구멍과 같은 데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왼쪽 눈, 오른쪽 눈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후두부로 가서 이제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화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 교차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뇌에서. 그래서 외부 정보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구지책으로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차를 하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화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시신경이 교차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신경, 축두엽의 청신경도 마찬가지로 순응을 하고, 그 다음 모든 감각신경도 순응을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온심신경으로 나오면서 감각신경, 운동신경도 교차되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지책이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순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사고, 어떤 관념, 어떤 우리 에고만 고정된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 몸도 보십시오. 이 하체를 여기 상체 하체를 갖다 연결시켜 보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파란색이고요.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빨간색입니다. 서로 이게 대각선으로 교차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발목이 아프면 오른쪽 팔목에 나타날 수 있고 통증이 서로 연관 교차되기 때문에 그다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고관절이 아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대체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왜 좌병, 우치, 우병, 좌치, 상병, 하치, 하병, 상치, 전병, 후치, 후병, 전치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치료 개념,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일치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뇌신경에 서로 교차되어짐으로써 어떤 감각신경이 교차되어짐으로써 운동신경도 교차되어진 그런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미 이 외부 정보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차가 되어졌다 그렇게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는 교감신경형 이거는 오른쪽은 교감신경형 왼쪽은 부교감신경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형은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고 부교감신경형은 시계 반대로 돌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죠. 즉 교감신경형은 좀 행동이 굼뜨고 느리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형은 교감신경형은 좀 빠르기에 우리가 운동장을 달린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달리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과 구심력이라 그러죠. 같기 때문에 구심성 운동과 같기 때문에 왼쪽으로 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몸도 이런 부교감신경형은 오른발의 길므로써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꾸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꾸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꾸 틀어주게 되면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것도 오른쪽 교감신경형은 왼발의 길므로써 자꾸 왼쪽으로 상체가 틀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토, 금, 수, 목, 화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한다는 점이에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리사랑의 자연스러운 그런 물 흐름과 같듯이 좀 쉽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토, 화, 목 이렇게 역행이 되면 조금 물 흐른 거와 거슬른 거와 자연과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치사랑은 어렵고 순산 내리사랑은 좀 쉽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동작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빠르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많은 여러 가지 좀 객관화시켜서 봐라 해서 원심성 운동이 되고요. 이쪽은 왼쪽은 구심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여기 느리고 넓게, 이건 빠르고 날카롭게 이런 운동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토, 금, 수 해서 다시 토, 화, 목 이런 식으로 무한대 이런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방향도 맞고 방향을 자꾸 회전 원심성 운동을 하게 되면 두루두루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균형이 맞아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토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이건 모르고 좋고 싫고 어떤 서로 이분법적인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아,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없구나, 또 아는구나, 모르는구나를 아는 어떤 그런 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국선도에서는 가장 체지라고 하는 걸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육체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관념과 어떤 사고와 어떤 에고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런 것이 심적으로 이런 그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즉 B라는 거죠. 즉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분별되어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즉 있냐 없냐 정답이 중요한 거, 또 좋으냐 싫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만큼은 바로 보이게 돼 있으니까 보이면 뭔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몸에 대입해서 우리는 빨리 머리만 깨이면 된다. 우리 사고만 깨이면 된다. 의식의 전환만 하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점의 전환의 정의.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을 아는 것.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제한된 신념 등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몸은 이미 다 벗어나서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관념과 선입관, 편견, 제한된 신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을 교육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우리 국성도에서는 체지체능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주의가 벗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곳에 주의를 다시 두는 것. 국성도에서는 체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성 기공을 통해서 원심성 운동을 익히게 됩니다. 즉 원심성, 우리가 그 어떤 무동력으로 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돌아가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즉 동력이 아무 동력이 전달돼 어떤 에너지원이 전달되어지지 않은데 저절로 자생적으로 되어져서 계속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무한대의 그런 원심성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구심력은 강해질 수 있으나 이 흐름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원심성이 길러지지를 않거든요. 원심성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쪽과 이쪽이 아닌 어떤 중심, 우리 국성도로서는 토라고 하는 것이 중이지 않습니까? 양극단의 어떤 가운데 이것이 서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서 원심성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선 기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답을. 그러나 우리의 고정된 관념, 선입관, 편견, 제한된 신념 등이 문제인 것이다.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지금역이라고 하는 것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4차원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이러한 운동을 국성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